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TV 잘 보셨어요? 우리 MC께서 상당히 시장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간밤에 TV를 보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우리 한국 축구의 흐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처음 상대였죠. 우루과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우루과이도 우리가 상대에서 비기네 이렇게 했는데 가나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졌다는 이야기죠. 투자자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식을 만만히 시작했다가 해볼 만하네 그랬는데 또 수익이 안 나고 또 이상한 종목 들어가고 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에 대응한다면 극적인 역전골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쑥쑥 불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TV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 이쪽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만 극적인 역전골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가 되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죠. 자, 블랙아웃 기간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을 못하게 마스크를 씌워놨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발언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파월이 이번에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FOMC 회의 때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초청한 강연회에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긴축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파월의 어떤 효과가 지속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이번에 고용은 한 2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26만 명 나왔다고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발작을 했죠. 음봉이 떨어졌지만 다시 잡아올리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접어둬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을 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통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이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보다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나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 정도가 중요한 흐름을 나오고 주초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는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연준은 한 금리 인상을 이제 가져갈 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물가, 둘째 성장률, 셋째 고용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 고용, 성장률 이제 이런 순으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근데 고용까지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생산자 물가 낮아져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도 전이가 될 것이다. 또 생산자 물가 탄력도 약간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그 물가 지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고용의 파고도 넘어섰으니 이제 다음 주에 뭔가 에너지를 응집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는 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테크닉적으로 보면 121선을 무력화시켰고 등락을 하다가 정배열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주초에 만약에 안 올라가게 되면 또 버벅거리면서 여기서 뭔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경기 지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나왔죠. 눌러줬다 올라갔다 눌러줬다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자꾸 입방향으로 올라가줘야 된다 이런 흐름을 보시면 돼요. 대신 안 움직인다 그러면 또 한번 살짝 눌러줄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이 21선만 지켜내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기분 나쁜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주초에는 약간 눌러주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양봉을 하나 쏘아올리면 다시 이제 121선 고지를 향해서 코스닥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장 조화 나쁘지 않아.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연동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는 제한적이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현선물 양시장에서 이제 모두 매도를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네들은 최근에 파월까지도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네. 그럼 이제 시장을 사들어가 볼까 하고 항상 그 상승 초입에서는 미국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 흔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그럼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기관들은 선물을 방어해 주면서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때리는 해칭을 하면서 때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또 형님 조정 받으니 코스닥도 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게 뭐 약이 될지 이것은 다음 주에 결판이 날 테니까 너무 외국인들 단기적인 매도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럼 어떤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될까요? 다음 주 하드는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 자,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또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파바로티가 사망한 이후에는 3대 테너라는 이야기를 잘 안 쓰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렇다면 이 파바로티도 다음 주에는 우리 증시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파바로티가 뭐냐? 바로 바이오와 로봇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왜 바이오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 대전 시장이 갑자기 내년 1월 달부터는 우리 마스크 벗을 거야. 이거 우리는 만약에 마스크를 안 벗게 되면 우리는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벗을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방역 당국은 당연히 당혹스럽죠. 저 뭔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겨울 유행은 끝나고 나서 벗더라도 벗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좀 복잡해진다 이거죠.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고 중대본이 결정할 거다. 대신 이제 중대본에서 15일 날 그럼 한번 공개 토론을 진행을 해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다분히 좀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경제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는 과연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나 지자체가 의견 대립이 나오고 있고 또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또 통계를 내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야 이런 흐름이라면 7만 명 갔다 5만 명 갔으니까 2주 후에는 정점을 통과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방역 당국에서는 전주 대비해서 확진자는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위중증 사망자 이건 좀 늘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은 좀 유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 2일 기준으로 해서 5만 3천 명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분명히 전주 대비해서 감소는 했다고요. 다만 이제 한파가 시작되니까 어때요? 다들 뭐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실내로 많이 모여들 거라고요. 스포츠를 하더라도 실내 스포츠를 많이 하게 되고. 자, 이것 때문에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저희 처남도 코로나에 2번이나 걸렸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불과 걸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애들 데리고 어떤 대형 놀이공원에 가서 또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 애들 빼놓고 온 집안이 또 걸렸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도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위중증이나 사망 피해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이제 에이 뭐 코로나 관련주들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삭죽기 구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든 지금 양방으로 엮인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도 되고 또 실내 마스크 해제의 기대감도 있고 시장은 항상 우회성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위중증 환자가 만약에 증가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환자 감시 장치나 심장 충격하는 거나 인공호흡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대신 이제 이 종목들은 일시적인 반등이라요. 그랬을 때 그나마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새내기주들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런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확산세가 좀 가팔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거리 응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또 앞으로 16강도 이렇게 있다면 확산세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치료제 관련들이죠.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현대바이오가 그동안 임상 환자가 좀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는 환자 모집이 완료돼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에 먹는 치료제 조코바. 이것 때문에 일동제약의 등락이 심합니다만 다음 주에는 움직이는 걸 잘 봐야 돼요. 대신 안 움직이면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시각처에서는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산세가 감소하게 되면 대전 시말처럼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실내 마스크 해지 수혜주를 봐야죠. 이제는 리오프닝 예전에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다 안 갔었죠. 이제는 이제 슬슬 미용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럼 미용 관련주는 뭘 보면 되냐?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 벗게 되면 여성분들 이제 미용에 신경 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의학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보면 여성분들도 뭐 슈링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레이저나 고주파 이렇게 맞고 뭐 물광하게 되면 얼굴이 진짜 뭐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뻐지던데 이런 거나 아니면 보톡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이즈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한 종목은 이따 당연히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료라고 하지만 정말로 좋은 정보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드컵 보시고 지쳐 계시지만 방송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도 환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치과. 우리가 아주 예쁘거나 아주 멋져요, 남자가. 근데 갑자기 말을 했는데 이가 치열이 좀 이상하거나 좀 이가 뭐 뻐드렁니가 나거나 그러면 약간 우리가 깬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물론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죠. 이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관련해서 디지털 엑스레이나 임플란트 재생 활성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다. 뭐 임플란트 뭐 오수대 임플란트 아니냐 이런 걸로는 안 가죠. 누구나 다 아는 걸로는 못 간다는 이야기죠. 의외성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신선한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주들은 이 공구먼 이런 종목들 보면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들어가고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겨울철 같을 때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풍성하게 해서 입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감도 갖고 저희 딸도 약간 이제 많이 먹어서 약간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이제 보면 여성분들이 충분히 그런 고민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미용 관련주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바이오가 가야 시장에 간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바이오에는요 특별함이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라갑니다. 자, 이번 주에도 보면 마이크로 바이오 관련주이죠. 또 T세포 유도 관절염 치료제 이런 BP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존에 관절염 치료제에 보면 뭐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이식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면역세포를 유도해서 관절염을 치료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저도 다리가 다쳐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몸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좀 자연히 낫게 돼요. 근데 아무리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중에서도 뭐 자연살해세포, NK세포나 이런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치매 치료 책임제. 이건 이제 말만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테마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고령화 사대에서 이 치매 또는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치매를 임상을 진행하는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진행한다. 또는 이 검사할 때 피나 유전자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강점을 갖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시장의 화두는 이중항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강하게 나오고 이건 이제 BP도가 아니라 ABL 바이오인데 저도 이제 이건 이제 이중항체 관련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도 리포팅을 이제 연말도 또 해드렸는데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 BP도는 이틀 연속 이제 짱대 항목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잘못됐네요. 자, 그럼 이런 바이오가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로봇이 왜 움직일까요? 자, 로봇은 일단 어떤 글로벌 흐름 그리고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자,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하는데 이거 WTO 규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웨이나 아니면 중흥통신 미국 판매하지 마. 이제 이렇게 금지를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뿔이 났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미중 간의 대립이 이제 그 무역 분쟁에서 어떤 좀 제재로 이어지는데 저 바이든이 SK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중국의 인질이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들 결단을 내려라. 한국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앨런도 한 수 거둡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지금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된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유럽에서도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토니 블링컨이 가서 나토의 이제 동맹 강화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이제는 우리의 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 왜 그러냐? 봐라, 너희 지금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전체적으로 힘들지. 중국이 지금 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지금 현재 한 400기 정도 된대요. 근데 2035년에는 핵이 1,500기 정도 된다. 그럼 너희들 안보 위협도 느끼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동참해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도 탄탄하다고 G2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바로 통화 쪽입니다. 통화 쪽. 그래서 중국이 항상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미국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도미노 현상처럼 이번에 이제 그 시카고 교직원 조합 공제 조합 자금이 빠져나왔죠. 연기금이. 그리고 이런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거 잘못됐나 보다 하고 너도 나도 빠져나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빠져나갈 때 어때요? 주식만 팝니까? 부동산도 팔죠. 그럼 부동산에 중국이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헝다그룹 사태도 자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취약하니까 미국이 이쪽을 치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방어해야 돼서 헝다그룹 사태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게 기축통화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못 사는 나라들한테 원조를 해주고 1대1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댐 지어줄게, 항만 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를 만들었다.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못 사는 나라들한테 이제 만약에 우리 쪽으로 가스 팔아줘 이렇게 했는데 석유 팔아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쪽 송유관으로 가는 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럼 이제 대부분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이 인사들이 정계 인사들이 보면 중국하고한테 돈을 많이 받아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우리 중국의 채무 함정에 빠졌다고 국민들이 난리인데 빚 좀 탕감해줘라. 나 다음 재선하기 어렵지 않냐? 그럼 나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중국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걸 또 기다린 거죠. 옳았구나 하면서 그럼 나 채무 좀 탕감해 줄 테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1대1로 국가, 교역이 높은 국가 또는 이동통신 기반 핀테크 요구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를 중국이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가 야 아프리카 내에서 CBDC를 관심을 갖고 뭔가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자기도 구축해서 중국하고 호환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BIS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특히 얼마 전에 그런 했었죠. 올 연말로 한국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이제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했다고요. 근데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야 우리는 현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도 슬슬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디지털 화폐 도입을 모의 예정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중국 압박 전략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CBDC 관련주들은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좀 해묵은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인 랠리는 안 나온다고요. 다만 앞으로 로봇 산업은 이게 여러 가지가 모여서 어떤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중국 압박 전략이 무역 전쟁에서 이런 규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3년이면 됐다. 그렇다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전애들이 첨단 산업 쪽에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쪽 여기를 자꾸 눌러 놓으면 중국은 더 이상 클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덩치만 컸지 첨단 산업 쪽에서 우리를 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나 반도체 이쪽을 많이 눌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나 AI 로봇 이쪽으로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주요 국가별로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를 보면 중국하고 나머지 이 한미일 이거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로봇 시장 비중이 보면 26%로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공안들이 쓰는 그 선글라스 있죠. 이게 딱 몇 초 만에 14억 인구 신원을 파악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은행 거래를 했어. 근데 저 사람 계좌는 반체제 또는 샹하이방에서 돈을 대고 있어. 야 이거 안 되겠네. 얘 잡아들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사찰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나올 수 있고 EU에서는 야 저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안 되니까 AI 액트법을 마련해서 중국의 이 AI나 로봇 기술을 좀 제어해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이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요. 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지려면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려면 열심히 삽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삽질할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연세 든 분들이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좀 적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해봐야 예전처럼 막 열심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포크레인이 한 방에 떠야 되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조재현인가 그분하고 또 주상우 이 두 분이 이제 전남 강진에선가 뭐 집을 하나 짓는데 트럭 한 대로 막 그 흙을 많이 마당에 갖다 놔서 새집 짓기 뭐 프로젝트 하는데 근데 거기서 삽질 저거 언제 다 하는데 갑자기 이 트랙터 같은 게 와가지고 한 방에 딱 떠서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노동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이게 바로 AI, 5G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로봇 열풍은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가는 그런 숙제다. 이제 여기에다가 불씨를 점화하는 게 누구냐?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 정부라는 이야기죠. 자, 최근에 로봇주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죠? 자, 삼성이 야, 한 집에
하나 정도 로봇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종희 삼전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삼성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도 사람 크기의 그 로봇을 만들고 이 로봇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로봇의 어떤 필요는 갈수록 증대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도 뛰어드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좋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미래 먹거리죠. 자, 반도체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일본, 미국을 다 넘어섰죠. 치킨 게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삼성이 이 굴지의 전 세계 대기업으로 컸다는 이야기죠. 자, 이재용 부장도 이번에 회장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6G, 뭐 시스템 반도체, 로봇. 근데 로봇이 앞으로 삼성이 나아갈 방향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TV 한 대 팔아서 냉장고 한 대 팔아서 먹었지만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AI나 로봇으로 통합이 됐다면 냉장고에 봤더니 뭐 누가 손님이 와 그러면 닭이 있는데 저 상태가 어떤지 스마트폰으로 알아보고 닭을 안 사가지고 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 중학생 딸한테 마중 나가야 되는데 저 정도 비는 맞아도 되나 안 되냐? 그리고 또 파악을 해보고 또 갑자기 그래서 TV 뭐 누구야 TV 켜줘 해가지고 TV 켜면 또 날씨도 볼 수 있고 또 갑자기 집에 더러우니까 청소기도 한번 돌려야 되냐? 야 청소 돌려 해서 청소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의 모든 이 가전제품이 AI 로봇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고 삼성은 이걸 생태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 구조를 개편해서 지금 리서치 센터 내에 로봇 관한 부서를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삼성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현대나 LG도 진출하는데 특히 네이버도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 공략에 삼성하고 맞선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려면 우리 혼자는 안 되겠다. 연합전선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이버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택부 장관이 이번에 네이버 사옥을 방문했또 야 저기 봤더니 첨단 빌딩인데 로봇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양쪽에서 사람이 이쪽에 다니고 로봇들이 서류도 갖다 주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전에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모듈러 주택이 올라갔는데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게 뭐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하면서 여기 네이버 이 사옥을 스마트 빌딩, AI 이쪽에 관심을 가졌다. 근데 이게 지난 방송이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주택부 장관이 여기 와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죠. 저도 이런 관련주를 이제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자, 얘네들이 그 로봇이 왔다 갔다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관련주가 뭐가 있냐. 현대무백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로봇 엘리베이터 세계 최초로 만드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공략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부쩍부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로봇은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 그리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각 기업들이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로봇도 이 네옴시티 테마로도 엮여서 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나 어디에서 뭐 이렇게 테마나 이런 걸 규제하고 그러는데 아니 삼성전자도요. 누군가 크게 올려 사야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지 삼성전자가 현재가로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자, 현대가 창을 보시고요. 현재가로만 사면 절대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그대로 옆으로 있어요. 근데 누군가 조금 사면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누군가 많이 사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삼성전자 사는 것은 누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나쁜 세력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어떤 시세를 견인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테마라는 거 이런 것도 아니 우리가 점잠 빼고 있다가 내 사랑하는 심순애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중배 다이아 반지에 회록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 우리가 멋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멋으로 합니까? 삼성전자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테마나 이런 쪽도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불려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미래 성장성 이것도 좋지만 주식은요 모멘텀 플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그런 걸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져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맨날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이렇게 된다면 돈 벌기는 쉽지는 않다는 난망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LG전자도 로봇 관련주들 지분 많이 했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고 삼성도 앞으로 3년간 AI 로봇 쪽에 엄청난 큰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ETF도 출시했죠. 그래서 ETF에 출시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필이라는 게 있죠. 이 주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수십 년 하다 보면 이 감각이 생긴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이 좀 뛰어나요. 암기력은 젬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틀려요. 뭐 만약에 나무가를 했다고 나무고 이렇게 한번 입력이 되면 절대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기력은 젬병이다. 대신 분석력은 다른 사람보다 좀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복합 테마로 XR 관련주나 또 삼선 로봇 청소기 부품 납품 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양방으로 엮이는 나무가를 하시라고. 근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런 종목들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이 나온다. 선입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은 이제는 메타버스를 좀 보세요.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을 압수할 수 있는 핵심 주도 섹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파바로티, 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CBDC.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대형주들이 이제 앞으로 코스닥 대형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움직일 거란 이야기죠. 그 대형주들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 이런 재밌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네. 그럼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을 저들이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복합 재료를 개발했네. 아니면 리튬은 끝났어요. 리튬 하면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리튬보다는 이런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처 검증을 완료한 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테마로 국제 드론 박람회가 열리네. 또는 수소법 개정안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행이 되죠. 여기에 따른 종목이 몇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한 노후 생활 또 나의 재테크 수단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돈을 버는 게 기본적이 좋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어차피 돈을 벌면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하기 쉽죠. 그래서 시내 직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 직장의 10군데를 보면 공기업들 보면 1억 2천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봉이. 그럼 1등에서 10등까지가 1억 정도면 된다고요? 그럼 투자자로서 1억을 1년에 벌 수 있다면 이건 시내 직장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귀찮으면 뭐 네코타이 멜 필요 없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더운데 뭐 출근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충분히 주식 투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못 모르고 접근하고 하면 정말 독이 되지만 같은 물이라도 꽃이 아침 이슬을 먹으면 한떨기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피어나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려면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진짜 큰 돈을 버는 것은 주도주나 성장주를 스윙 투자로 해서 그 급등이 나오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시세 보면서 여러분들 뭐 힘들어하시죠. 근데 하루에 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단돈 5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내 직장에 하는 것하고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중기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주로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면 이렇게 한 1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수익 4종목, 단기 한 종목, 여기서 5종목 여기를 넘지 않아야 된다. 수익은 뭐 한 100% 이상 바라보고 투자 기간 서너 달 정도 잡고 한 2종목 정도를 하고, 또 급등주도 한 3에서 60% 보고 두 종목 정도 하고, 단기로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냐. 그래서 수익은 비중을 한 20% 실어서 80%, 또 단기는 돈 1,000만 원에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10%. 그럼 이제 10% 정도 비중이 남잖아요. 그럼 이 수익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 단기를 매수했는데 뭐 상한가가 나와. 그럼 또 다른 단기 종목을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매일매일이 재미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해봤어요. 저도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이제 수익률 게임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 맛집이라 맛집에서는 뭐 밥 먹고 손님 모셔다 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매매를 잘 못한다고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뭐 일주일 만에 뭐 60% 종목이 3종목 나오고 한 이것도 30 몇 % 나 올라갔는데, 이런 건 테마나 이런 것들은 금방 쉽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20% 가까이 이제 힌트 수익률을 좀 불렸는데, 그러다 보니 역시 이제 시장을 이슈와 재료 먹은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경제 관계자가 야, 요즘 뭐 돗자리를 까셨냐 사무실에, 뭐 까셔도 몇 단은 까신 것 같다. 요즘 종목 고르는 손이 금손이시네요. 그래서 손관종 대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잘 안 되면 발관종으로 하시려고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의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손도 황금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손을 잡아 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0시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제가 증권사 리포트처럼 매일매일 리포트를 이제 쓰는데, 여기 보면 바닥권에서부터 추세를 타고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죠. 뭐 3에서 60% 보면서 수익 급등주를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포스코 엠텍, 또 그 전에는 웰크론 한텍,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60, 70% 이렇게 오르는 것들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신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되고 바닥권에서, 저는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또 상승하기 직전에 요때 이럴 때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모듈러 주택 관련주, 여러분들 이제는 이건 이제 단기간에 뭐 한 40% 가까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 증시에 상장한다. 그럼 이런 건 이제 단기로 봐야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단기로 수익을 좀 짭짤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짱대 양봉이 형성되고 짱대 거래가 형성이 돼. 이런 종목이 하루 이틀 쉬어가면서 5일선 눌림목을 줄 때 공략하면 얘가 강력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MBT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한 짱대 양봉 뽑아 올렸죠. 화요일 날은 별 재미가 좀 적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세력의 입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면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고 5일선을 찍으면 그 다음에 매수하면 이거 한 10% 올라가죠. 그래서 한 10%, 이건 좀 적게 올라갔죠. 그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이제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짱대 양봉이 형성되고 짱대 거리가 형성이 되죠. 저는 이제 이걸 더블 히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보면 히트 하잖아요. 2마리 낚으면 더블 히트. 더블 히트가 나오고 5일선 눌림목을 주면 공략합니다. 이것도 한 10몇 %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는 마이크로 바이옴이나 이런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아. 특별한. 그래서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저들이 입성하고 더블 히트가 나왔죠. 짱대 거래, 짱대 양목 나왔죠.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5일선에서 접근했더니 당일날 짱대 양목 나오고 그 다음도 짱대 양목 나와서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가죠. 이제 어제는 한 10%, 13%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짱대 거래, 짱대 양봉이 형성되고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면 이게 5일선이에요. 5일선에서 접근하면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로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리포팅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어요. 미리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근데 이렇게 항상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짱대 거리가 형성되는 더블 히트가 나오면 하루 이틀을 쉬었다가 그 다음날 공략하면 되죠. 우리 라면 맛있게 끓였는데 막 급해서 막 잡고 먹으려면 손 뒤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불 끄고 약간만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짱대 양봉 짱대거리가 형성이 되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오면 세게 올라가면 상한가나 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약하게 올라가도 10에서 15%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투 트랙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부쩍부쩍 불어나려면 투 트랙으로 가자. 그래서 스윙으로 급등할 수 있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또 매일매일 이슈와 재료로 뭐 신선한 그런 종목을 항상 상승 초기에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도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만 세력이 입성하고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급등하면 그때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단기 매매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게 가장 안정적이죠.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트랙으로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종목 이런 것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우연한 계기에 검사가 되고 수학 천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한 기회에 무료 공개 방송에 한번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또 엄청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꼭 참석하셔서 요즘 제가 흐름이 좋으니까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